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어려우면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의 이제 모습은 이제 위기 관리 그리고 또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투자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방법.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뭘 궁금해 하냐면, 주영쌤 주식은 언제 사서 언제 파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때마다 좀 많이 좀 웃죠. 이제 이렇게 뭐 하하하 이렇게 웃기보다는 이제 미소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식을 언제 사야 할지는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가 이런 방법을 알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그때는 아마 이제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5.5%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오늘 동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3.5고 환율이 지금 1350원 대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00대의 이제 상황이죠. 2400포인트의 이제 때인데,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는 다들 알 수 있죠. 언제 사야 되죠, 여러분? 주식이 싸질 때 이제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야, 이제는 주식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야 될 거는 다 알고 있죠. 근데 뭐가 없죠? 현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한 주씩 이제 주식을 이제 천천히 사는 이 관점이 결국은 뭐냐면 이 고금리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주식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과 그 다음에 경제. 경제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경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경제 얘기하면 뭐 생산, 소비, 분배, 뭐 실업률, 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잖아요. 뭐 통계 수치부터 해서 엄청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거 뭐냐면 결국 돈입니다. 돈, 화폐. 화폐는 과연 안정이 돼 있는가? 화폐는 불안한가? 이 포인트로 이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화폐 하나 이제 파생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생산, 소비, 분배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의 소중한 돈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자,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돈이 결국은 주식시장과 경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에 이제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생산, 소비, 분배, 경제, 주식시장, 환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개별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무의미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개별 주식 투자 리포트에 대해서
잘 읽어드리지 않고 설명드리지도 않잖아요. 어떤 주식이 어떤 전망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이 뭐 어떻게 어떤 이 개별 종목들이 어떤 호재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말씀을 안 드리죠. 왜 그렇죠? 이거는 파생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핵심적인 건 뭐죠? 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돈의 가격이잖아요. 돈의 가격은 뭐죠, 여러분? 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한 주씩 사는 이유가 뭐냐면 꾸준히 물론 사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물가가 너무 높다는 걸 이미 인식했고,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이 거의 9%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뭐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계속 조금씩 사모아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관점인 거죠. 자, 여기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별 주식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는 어떨 때는 맞는 것 같대요. 그게 언제냐면 저금리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이제 돈이 많으니까. 저금리 때는, 왜냐면 돈이 많은 게 왜 맞냐면 돈을 빌리기가 쉽잖아요. 기준금리가 0.25일 때는 대출금리가 1년에 2% 정도가 안 되죠. 그러면 막 예를 들면 1억을 빌리면 1년에 얼마를 내면 되죠? 200만 원, 2%니까 200만 원을 이자를 내면 되잖아요. 그럼 1억을 빌리는데 한 달에 뭐 한 18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억을 당연히 빌리죠. 그래서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1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18만 원 이상의 수익만 낼 수 있으면은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5.5가 되면 10%까지 되죠. 1억이면 1년에 이자를 얼마 내야 돼요?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1억을 빌려서 한 달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전체 총 통화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대출이자가 급증하죠. 이때는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뭘 해도 투자를 해도 안 되니까 다 힘들게 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잖아요. 경제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금리 때라든지 어떤 호황일 때는 뭘 사도 주식이 다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들 돈이 많으니까 뭐 좋은 거 없나 라고 해서 뭐 투자 리포트를 썼을 때 다른 거보다 조금 더 이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올라가죠. 그때 올라가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사잖아요. 우르르 사잖아요. 이때는 투자 리포트를 안 읽는 사람들은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관점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당장에 돈을 못 버는데 미래 가치를 자꾸 끌어와 버리면 뭐가 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폭등해 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금리를 올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떨어져 버리죠. 그냥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금리가 고금리인데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현재 지금 버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1년 뒤에 망할지 안 망할지도 모르겠는데, 3년, 5년, 10년 뒤 얘기하는 거는, 그죠? 너무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제가 과거에 한번, 저는 뉴스도 잘 안 본다. 투자 리포트도 잘 참고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죠? 투자의 일을 전문으로 하면서 투자 리포트를 안 본다는 게. 왜냐면 저는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돈 자체에 대해서. 그죠? 돈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죠? 지금은 고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다 떨어집니다. 그죠? 요즘 아예 리포트 자체가 안 나오죠. 좋은 리포트 써도 다들 돈이 없는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투자 리포트나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겪었잖아요. 몇 번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아예 리포트를 잘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보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남들이 리포트를 쓰고 뭔가 좋다라고 하면은 점점점 뭐가 되는 거죠? 과열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금리가 올라가야 될 이제 지점에 도달을 하는 거고, 자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부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긴 것 같지만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경제가 무너져 버리겠죠. 은행이 망하잖아요. 은행이 망하면 돈이 휴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가고 물가를 잡은 다음에 금리를 어느 순간 내리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투자할 구간이다. 그러한 이제 관점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 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지금은 다 힘들다고 할 거예요. 망하기 직전까지 가야지만이 물가가 이제 점점점 잡히겠죠. 그때는 이제 경제는 점점점 이제 바닥으로 돼가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돈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아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있지 않습니까? 5만원짜리, 만원짜리, 그리고 뭐 달러로 치면 달러의 값어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하나의 파상되는 하나의 개별 기업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지금 현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꾸준히 지켜보면은 결국은 기회가 온다. 그 꾸준히 지켜보면서 끝까지 현금을 아끼고 있으면은 결국 기회는 돌아온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금 이제 현금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 우리가 이제 함께 늘 공부하는 우리 이제 스터디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위험 관리를 이제 잘 해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돈과 연결된, 그러니까 완전히 개별 기업이 아니라 중소형 중이 아니라 이제 돈과 연결된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들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을 잘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또 스터디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이런 변동성과 어려움을 하나씩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전 경험과 계속해서 합쳐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도 한번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